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더넷 팟캐스트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2월 27일이고요. 어,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갑자기 이렇게 진행하기 좀 어색하게 하는데,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이 C샵의 미래가 왜 더 빠른가요?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서 예전에 답례대부에 올라왔던 주마침 컨텐츠로 에이싱크2에 관련된 런타임 비동기 실험이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한 24년 8월 정도에 한 1년 전쯤 올라왔을 때, 굉장히 관심 깊게 봤던 게, 저는 이제 다른 언어들의 스펙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씩 보고 있는데, 다른 언어에서 나왔던 스펙 중에, 최근에 자바의 버추얼 스레드나 고의 고루틴, 그리고 슈프풀의 파이버 같은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은, 어, VM 내에서, JVM 내에서 가상의 스레드를 하나 만들어서, 가상의 스레드를 여러 개 만들어서, 좀 더 IO나 그런 것들의 작업들이, 그, 여러 스레드의 스위칭 컨텍스트를 자극하지 않고서, 한 스레드 안에서 처리되도록 하는 OS 스레드는 한 스레드 안에서 처리되고, 가상의 스레드를 할당해서 그 안에서 여러 스레드를 거치도록 만드는 건데, 결국은 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 스레드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한 스레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스레드 간에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장점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단내 때 도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마침 이제 단내 팀에서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상 이제 그린스레드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각각 부르는 명칭이 다릅니다. 코르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시프프에서는 파이버라고 하기도 하고요. 각각 다르긴 한데, 결국은 단넷에서는 결국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 방법은 중단을 했어요. 그린스들과 이제 비동진 모델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을 때는 그냥 일반 트레드보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느렸다. 더 느린 경우가 많이 발생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은 중단했다고 나왔고, 그 뒤에 이제 에이싱크 2를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런타임 비동기라는 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사용하는 에이싱크는 결국은 컴파일러 기능입니다. 이게 어떻게 컴파일러 기능이냐면, 에이싱크 어웨이를 사용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는 안에서 이제 상태 머신이라는 걸 코드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컴파일 타임에 다 이루어진 상태고, 근데 이 에이싱크2 실험에서 하려고 했던 거는 이 에이싱크를 그러면 런타임에서 동작하도록 만들어 보자라는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험했다고 알려줬고, 또 성능도 어떤 경우에는 더 빠르고 그런 것들이 더 효과적이었다. 그러고 몇 년 내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하고서 끝냈는데요. 이 블로그에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송영재님이 올려주신 주마춘 컨텐츠에 C샵의 미래가 왜 더 빠른가요? 라는 컨텐츠에서 이제 최근 근황을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이제 단넷 10 이후 버전에서 런타임 비동기를 사용할 거고, 또 상태 머신은 이제 끝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 블로그에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런타임 비동기에서는 JIT 최적화 할당 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이 예전에는 이렇게 스테이터 머신을 컴파일할 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코드를 보면 굉장히 복잡한 코드들이 이렇게 많이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런타임 비동기에서는 이런 코드들이 복잡하게 들어가지 않고 다 런타임에서 관리돼도 만들어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이 이제 벤치마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이 블로그 내에서요. 벤치마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된 결과, 대략
66%의 실행 시간 감소가 됐고 또 메모리 할당은 60% 감소하는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다 빠른 것도 아니고 아직 많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건 전 ASP.NET Core 쪽이라고 봐요. 서버 쪽에서 이런 실행 시간 실행 시간이나 또 할당에 대한 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할 것 같지만 아직은 작업 중이고요. 곧 될 거는 같은데 언젠가는 될 거는 같은데 20 봤을 때 26년 말쯤에 가능할 거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전 런타임 비동기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의견 주실 분 있으실까요? 채팅으로도 괜찮습니다. 네. 오늘은 이 특별한 뭐 의견은 없는 것 같으니까 첫 번째 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단넷십의 신규 문법과 혼종이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단넷 대부에서 보다가 정말 이런 거 좀 신기하네 라고 싶어서 제가 이번 주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이 오퍼레이터 연산자 오버로딩을 이런 식으로 섞어 쓸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단넷 10에서는 이런 선언들이 가능하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면은 그냥 아규먼트 0에다가 인스파스 하고서 다음 함수로 이거를 실행해라 이런 내용으로 보여요. 그리고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학교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다 보니까 약간 약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과연 쪽팔려일까? 하지만 또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C 아웃 시프플의 C 아웃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도 정현님이 이렇게 테스트해 주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되고 딱 요 정도까지가 최선이라는 걸 보였었고요. 또 요런 이제 GitHub 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런 오퍼레이터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고 또 이 랜디지 EXT라고 하는 데서 보니까 이게 C샵을 펑셔널 프로그래밍 언어로 확장하는 기능들이 있는 굉장히 재밌는 라이브러리더라고요. 여러 가지 오션 렉 지나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펑셔널 프로그래밍으로 확장하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사실 아직 F샵이나 뭐 하스켈 그런 언어들을 직접적으로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장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잘 생각하진 못했어요. 그래도 어, 좀 재밌는 접근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혹시 이거를 사용해 보시거나 어, 또 의견 주실 분 있으시면은 소개 좀 해주시면. 사실 그 애플샵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의 그 함수형 언어들에서 이야기하는 거 저도 함수형 언어에 대해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이제 모나드라던가 아니면 함수 합성이라던가 뭐 이런 개념들이 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C샵에서는 C샵 자체가 사실은 기틀지향 언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특화가 되어 있지는 않은 점은 있긴 한데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좀 익스트림하게 그 뭐라 그래야 되냐 시험해 보는 그런 라이브러리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좀 되게 의미 있는 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F샵에 비할 것은 아닌 것 같긴 하다.
뭐 그런 감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답상 이런 답상 네. 또 또 있으실까요? 저는 이게 IQ샵은 계속해서 그 계속 언어 순위에 나오잖아요. 연봉 제일 높은 언어, 그리고 뭐 한수형 언어 중에서 그런 것도 나오는데 항상 생각보다 상위권에 있지 않은데 참 쉽게 접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는 일 자체는 아무래도 엑스단의 쪽이 많으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고 관심은 갖고 있는데 언젠가 스터디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쵸. 그래서 함수형 언어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고를 수 있는 언어들은 되게 많을 텐데, 근데 인제 저희는 반대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뭐 F샵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면 제일 핏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이 함수형 언어를 혹시 그 채팅으로도 괜찮은데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사용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이 계실지 좀 궁금하네요. 예전에 그 F샵만 스터디하시는 커뮤니티를 그 운영하시던 분이 계셨고, 저희 단넷대부 운영진으로도 잠깐 거쳐 가셨던 분이 계신데,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주로 그 학술 쪽에서 F샵을 사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뭐 이런 인상이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프로덕션에서 쓰시는 분들은 되게 좀 그 니치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랬던 것 같긴 합니다. 어, 한번 스터디를 진행하셨던 분이 이미 계셨고, 예,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네. 다음에 한번 이제 학생 때 미스트 써본 이후로는 안 써봤네요. 예, 그쵸. 음. 아, 근데 이거는 글쎄 약간 좀 도전적인 과제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F샵의 이점을 잘 배워두면은, 그러니까 이게 객체 지향도 계속 패러다임이 지금 바뀌면서 이제 요즘은 이뮤터블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강조가 되는 걸 보면은, 음 뭐랄까, 옛날에 그 C++ 에서 출발해서 사용하던 그 객체 지향에서는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봐서도 그렇고 함수형도 좀 새로 도전적인 학습 과제로 좀 삼아서 배워본다면 또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점도 있긴 하네요. 음. 저는 이거 함수형이 조금 더 시작보다는 조금 더 도입 많이 된 언어로 약간 코트닝을 할 때 얘가 좀 불변이나 그런 게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코틀링이 살짝은 조금은 더 함수형에 가까운 느낌은 조금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게 마냥 편하다고는 못 느꼈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건 불변이나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이드 이펙트를 줄이는데 예측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은 C샵에서는 이제 사실 그 거의 불변은 없잖아요. 리드온리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프로필 리드온리로 선언하지 않는 이상 불변은 없고 다 저기를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개발자가 잘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기는 했습니다. 약간 이게 저는 시작 베이스고 거의 불변의 상태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신경 써줘야 되는 것들이 조금은 어,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디어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뭐 웬만하면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혹시 뭘 다른 사람도 이제 사이드 이펙트를 만드는 것을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것 같습니다. 참고로 C샵의 경우는 이제 바하 키워드나 변수 선언하는 데서 불변을 지원하지 않는 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이제 설계하기 나름인 부분이 있기는 하잖아요. 이제 클래스 속성이라던가 아니면 레코드를 쓴다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나름 불변에 가깝게 뭐 그런 기능들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 불변의 이점이 저는 되게 크다고 보는 영역이, 그 엔터티 프레임워크에서 왜 우리가
원래 오브젝트 트래킹 사용해서 속성이 뭐가 변하면은 이거를 DB에다 어떻게 업데이트 치고 뭐 이런 걸 원래는 다 트래킹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기능을 요즘 일부러 안 써보고 있습니다. 안 쓰고 예, 전부 레코드로 모델을 정의를 해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래야 좀 심리적 안정감이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예. 좋은 아이디어인 같습니다. 저는 네. 그 레코드랑 막 어떻게 보면 섞어주긴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제 그냥 클래스로 선언한 게 나을 때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 확실히 레코드는 제가 좀 잊고 있었네요. 이 레코드에 이게 그 프로퍼티들은 기본적으로 다 불변이니까 그런 부분 네. 확실하게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레코드들을 갖다가 선언을 해 두게 되면은 이제 객체를 수정하거나 편집하거나 이럴 때 좀 귀찮아지는 게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속성으로 대입할 수 있던 거를 그때마다 바꿀 때마다 전부 이렇게 직접 테이블에다 대고 이렇게 무슨 메서드를 써 줘야 이게 음. 고쳐지고 하는 식이라서 귀찮아지는 건 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그 귀찮음을 감수할 만한 아주 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라 예, 저는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모델을 전부 레코드로 바꾸는 걸. 레코드에 기본적으로 그 카피하는 저희 메서드가 있지 않나요? 미드버드. 아, 이게 수정을 해서 산입을 할 때 카피를 하고 나서 이게 트래킹이 안 되는 상태니까 얘를 저거 EF-DB 컨텍스트에다가 어쨌든 넣어주긴 해야 반영이 되거든요. 모델 자체를 트래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음, 네. 근데 조응이가 감사합니다. 네. 아, 오늘 준비한 내용은 딱 여기까지였는데 한 가지 좀 더 제가 어제 올려주신 것 중에 재밌었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해봤습니다. 아, 이거요? 네, 네. 이거 그럼 맥에서 이 와인으로 거기 유니폼이나 그런 것들 유니폼을 실행을 해보시는 거예요? 예, 해본 거고요. 이게 약간 배경 설명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홈브루 많이들 사용하시잖아요, 요즘? 네. 예, 홈브루에 올라와 있는 게 와인이 있어요. 근데 이 와인이, 음, 그 맥이 이제 왜 아시겠지만 원래 인텔 프로세서 기반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전부 애플 실리콘으로 이주를 하면서 지금 과도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과정에서 호환성 레이어를 로제타라고 하는 걸로 옛날에는 파워PC에서 X86으로 넘어갈 때 로제타 1이 있었고 지금은 로제타 2라고 부르거든요. X86에서 ARM64로 넘어가는 거 돕는 거. 그거 기반으로 와인을 빌드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애플 실리콘에서 실행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로제타가 필요하게 되어 있는 버전이고 그래서 윈폼에서 윈 X64로 TFM 맞춰서 빌드를 해서 내보낸 거를 와인으로 돌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돌아간다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UI 있을 때 그때 모노 한번 테스트해봤을 때 그때도 참 신기했던 것 같은데 재밌는 주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또 더 하실 얘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어,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단넷을 지금 이제 10까지 나왔고 계속해서 이제 버전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실제로 필드에서 단넷을 지금 여전히 프레임워크 버전을 많이 사용하시는지 아니면 단넷 10은 아니더라도 8이나 6에서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시는 중인지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그런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어떻게들 사용하시는지? 저희 회사는 우선 저부터 얘기 드리면 저희 회사는 단내 6가 현재 최 가장 오래된 버전이고요. 나머지는 단넷 H 거의 주로 돼 있습니다. 아마 마이그레이션을 한번 6 버전 같은 경우는 아마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러면 이게 좀 어그레시브하게 6에서 7, 8, 9 이렇게 올라가시진 못했고 약간 한 2 에서 4년 주기로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도하고 계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이 새로 시작하는 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내 최신 버전을 사용하긴 하는데, 이제 예전의 버전들은 음. 저희 회사 특성상 이제 게임도 수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도 수명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래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자체도 약간 지천으로 가게 있어요. 거기에다 인력을 쏟아붓는 것을 회사에서 원치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단넷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마이그레이션이 편하게 잘 됐기 때문에 맘먹고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아직은 CPU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오래된 런타임을 쓴다고 해서 딱히 뭐 이렇게 성능상이나 아니면 뭔가 큰 디메리트가 없을 만큼 매 버전들이 완성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로도 볼 수 있는 지표가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6가 참 어떻게 보면 단넷 코어에서 반넷으로 넘어올 때 5는 약간 시험적인 버전이었고 6에서 완성도를 좀 높인 느낌 있잖아요. 네. 네. 저는 이게 그래서 6에서도 좀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음. 그리고 다른 분들은 박영님은 혹시 어떤 분야에서 네. 4.8 아직 쓰고 계시군요. 그렇죠. 런처 같은 경우는 저도 작년에 올해였나 작년에 런처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4.8 프레임워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도전해 봄직한 일이 새로 생긴 게 어 WPF를 있는 그대로 쓰지는 못하긴 하는데 근데 막 상용 컨트롤 같은 거 갖다 쓰시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발로니아의 네이티브 AOT 조합으로 해서 저거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다운사이징해서 빌드를 하면 되게 견고해지긴 하거든요. 심지어 이제 아발로니아가 제멀까지 되면서 AOT까지 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심리적으로 부담이 없으시다고 하면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발로니아 기반의 그 런처를 한번 디자인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런처가 이제 윈도우는 물론이고 맥도 대응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아발로니아는 멀티플랫폼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이티브 AOT를 또 있고 있습니다. 하여튼 AOT 방식으로 빌드하게 되면은 맥에서 대응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게임에서 맥을 잘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참 이게 단넷 프레임워크가 아마 우선시 돼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점차 맥을 지원을 늘려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 사용자들도 맥도 있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맥을 지원을 할 때도 그렇고 이제 윈도우도 그렇고 런처를 이제 AOT 기반으로 만들어 두면은 이제 단넷 코어 그러니까 단넷 런타임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예 그냥 바로 실행이 가능한 상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비유를 하자면 C하고 C++ 컴파일러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거랑 되게 비슷해집니다. 예. 네. 아발로니아 AOT 지원되고요. 제가 식탁보 새 버전 만들면서 예 아주 잘 썼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식탁보 메인 버전을 리뉴얼을 유지 보수를 해야 돼서 잠깐 손을 놨는데 식탁보 3라고 하는 리포지터리에 보면 제가 만들어 놓은 AOT 기반 아발로니아 예제가 잘 들어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송영재 님께서 컨트리뷰션 해 주신 덕분에 아발로니아로 굉장히 만족스럽게 작업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시면 살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단넷 버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베가본드님이나 뭐, 님
좀 어려우실까요? 송영주님 아, 제, 운전 아, 중에 제, 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개발했던 게 얼마 전에 아리랑 7호기가 올라갔거든요. 네. 근데 아리랑 6호기를 대상으로 그 위성을 시험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그게 2004년도? 15년도? 네. 그때 했는데, 그때 저희가 회사에서 쓰고 있던 어떤 프레임워크, 그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단넷 4.5.2로 되어 있습니다. 있었거든요. 7년에 넘었는데, 네, 이제 그거 기반으로 했는데, 이제 그 위성이 발사가 계속 막 연기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걸 계속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제일 오래된 거는 4.5.2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시험을 위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윈도우 7을 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거기서 쓰고 있는 것들이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는 지금 단넷 8 쓰고 있고요. 네, 8 중에서도 이제 그 랭귀지 버전을 프리뷰로 해서 이제 C샵 14, 네, 필드 키워드까지는 그래도 쓸 수 있는, 네, 그 런타임은 8.0이고, 네, 그 랭귀지 버전은 14, 네, 14 버전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최근 마지막에 12월 달에 납품한 프로젝트가 8.0인데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LTS가 이제 거의 다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시험 평가가 끝났는데 이제 요거는 10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제 돌려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영적인 자, 그냥 이제 빠르게 마이그레이션을 도입하시는 저희도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일단 그 프리목에서 단넷으로 넘어갈 때 그냥 그 코드 링크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이제 저희 주로 WPF죠. 네. WPF 관련된 이제 코드 베이스는 4.5.2 프로젝트가 있고 이제 단넷 프로젝트는 이제 그 소스 코드 링크 방식으로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같은 코드 베이스를 4.5.2랑 네. 단넷 8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프레임work에서 단넷으로 넘어가는데 좀 우려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된다. 좀 요런 것들을, 네, 알아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좀 그런 것도 공유를 해보고 싶은데, 전 좀 최근에 업무가 바빠서,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게 있네요. 공유 차원에서. 네. 네, 다음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베가모드님도 이제 어, 영케이지처럼 이제 SDK 서지 이슈로 인해서 더블클릭으로 주로 하고 계시지만 백앱에는 단넷 8까지 진행을 하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뭐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22월 아직은 구매를 하지 않아서 칩은 회사에서는 못 썼고 집에서 간간히 해보고 있는데 사실 단넷보다도 어 회사에서 단넷 칩을 쓰긴 해보는데 이제 CLI로도 쓰고요. 예, 단넷 칩보다 놀랐던 건 집에서 쓸 때 놀랐던 건 VS26의 성능이 좀 놀라고 있습니다. 이제 22가 워낙 무거워서 그런지 26이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의견 모두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